안녕하세요. 김태린, 강수연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북한 감옥에서 탈출하는 거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북한에 구사일생으로 다시 살아나요. 하늘이 도와서 살아나서 한국에 이제 언니가 먼저 이게 연락이 왔었어요. 국경을 통해서 돈을 보내주게 되면 중국을 통해서 이제 북한으로 이렇게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북한에 있으면서 저는 그냥 감시 속에서 살았어요. 살아나오긴 했지만 나오는 순간부터 계속 감시가 제 뒤에는 꼭 붙어 다녀요. 계속 저 쫓겨 다니는 신세였어요. 또 도망갈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 다 알거든요. 한 번 도망쳤던 사람들은 무조건 간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감시 속에 있어서 엄마가 국경을 다니면서 이제 군인들을 탐색한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한국에서 돈을 보내주면서 그렇게 접속했던 사람들이랑 군인들이랑 이제 연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인연이 돼서 어떻게 한국으로 가는 길이 있을 수 있겠냐 해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돈 보내주고 그리고 군인들한테 돈을 준 거예요. 북한 국경에 있는 군인들한테 돈을 줘서 그때 엄마랑 나랑 둘 중에서 두 사람이면 돈이 훨씬 더 많아요. 지출해야 되는 돈이. 그래서 언니가 만약에 한국에서 돈이 안 되면 둘 중에 한 사람만 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랬거든요. 그때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살 만큼 살았다. 살 만큼 살았으니까 네가 가서 네 딸 지켜줘야지. 그래서 그때 엄마한테 작별 인사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곳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 엄마한테 절하면서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엄마한테 왜 우리 살면서 엄마한테 못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막 대할 때도 있잖아요. 편하니까 나처럼 생각하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엄마한테 내가 너무 못되게 군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마음에 걸리고 엄마 다 용서해 줄 수 있지? 이렇게 엄마한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으니까 엄마는 그러더라고. 나는 내가 바라는 거는 네가 우리 손녀 지금 혼자잖아. 할머니도 없고 엄마도 없고 애비도 없는데 네가 가서 아이를 잘 돌보고 성인이 될 때까지 잘 봐주는 게 봐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내 소원이다. 엄마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냥 걱정하지 말고 가거라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그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다행히 우리 언니가 두 명 같이 오래요. 또 대출을 받았대. 그래가지고 다행히도 엄마 손잡고 왔는데 엄마는 그때 이미 환자예요. 심장병이 있는데다 그 감옥에서 구두발로 계속 맞았지 하니까 그 후유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폐도 안 좋고 심장도 안 좋았는데 조금만 걸어도 호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숨이 옆에서 들으면 당장 넘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엄마가 안 좋았었어요. 이제 그런 엄마를 제가 모시고 와야 돼요. 그래서 국경으로 갔는데 군인들이 돈을 받았으니까 이제 다 우리 편일 거 아니에요. 중간에 브로커가 있어요. 우리를 데리고 군인들한테 넘겨주더라고요. 군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 국경에서부터 그 두만강 강가까지 가는 시간이 초인간적인 힘을 다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허락은 했지만 돈 받고 허락은 했지만 만약에 다른 초소 군인이 발견했다 하면 우리가 당신들을 잡을 수밖에 없다 이러는 거예요. 왜 너희 구간에 일반 사람이 들어간 거를 그냥 봐주기만 하냐 잡지 않고 그럼 이 사람이 쫓아서 잡으러 가야 된다? 잡아야 되니까 우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다른 군인들한테 들키지 않게 하려면 초인간적인 젖먹던 힘까지 다 해서 두만강가까지 뛰어가라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달려? 엄마가 뛰지도 못해. 한 걸음 겨우 걸는데 막 이렇게 심신인데 어떻게 데리고 가? 그래서 엄마를 제가 옆구리에 꼈어요. 이렇게 옆구리에 끼고 엄마 가슴을 끼고 엄마가 뛰지 못하니까 끌은 거예요. 그냥 질질 끌겼어. 엄마 머리는 내 옆에 있는데 다리는 저 끝에 가 있는 거예요. 질질 끌고 가서 엄마 빨리 가 엄마 저기 두만강까지 빨리 가야 돼. 은혜 우리 손녀가 기다리잖아. 엄마 우리 가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 엄마는 이렇게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질질 끌고 두만강까지 갔어. 나도 막 죽겠는 거야. 초인간적인 힘이니까.
근데 3월이라서 북한은 3월이라도 살얼음이 떠내려가요. 두만강에. 네. 얼음이 있어요. 근데 얼음에 몸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가니까 가슴까지 오는 거예요. 물이. 근데 그 전날에 한번 실험적으로 그 강에다 팔을 이렇게 여봤다? 이렇게? 어떨까 했더니 온도가 어느 정도 온도가 어느 정도냐고. 근데 발바닥만 됐는데 엉엉이 얼어드는 거예요. 네. 싸가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정작에 들어가니까 하나도 안 추운 거예요. 완전 정신 상태가 완전 초인가 그 추위를 모르겠더라고요. 얼음이 막 이렇게 우리를 부딪히며 내려가는데 그래서 엄마 내가 여기까지 오니까 우리 엄마 키 작은데 엄마는 완전 목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얕은 곳을 찾아서 찾아서 그러다가 홀랑 빠진 거예요. 거기에 내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네. 홀랑 들어간 거예요. 홀랑 들어가서 겨우 엄마 손 잡고 다시 물살이 없는 곳으로 이제 겨우 일어나서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중국으로 넘어갔더니 중국에 보니까 사람이 우리로 마중 나온 거예요. 중국 사람이. 그래서 보니까 또 순간은 우리를 마중 나온 사람인지 어찐지 모르니까 순간에 철렁하는 거예요. 이것도 공안이 아니야? 한번 잡혔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너무 두렵고 무섭고 막 해서 그래서 걸어가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암에 이렇게 찾는 거야. 우리 엄마를. 그래서 예 했더니 우리 마중 나온 사람인 거예요. 근데 중국 쪽에 이렇게 그 철조망이 있더라고요. 근데 밑에 개구멍처럼 파놨구나. 해놨더라고. 거기를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만난 다음에 북한에다 연락을 하는 거예요. 전화로. 물건 받았다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물건인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봐. 물건 받았다. 그러니까 저기서 알았다 했나 봐. 그리고 이제 개구멍을 해서 이 사람 집을 데리고 가는데 온몸이 다 젖었잖아요. 그때 북한을 다시 돌아봤어요. 이렇게 암흑이고 내가 바로 몇 분 전에 저 지옥에 있었었구나. 그 순간에 감회가 새롭더라고. 한 30분 걸어가는데 이렇게 막 논뚝길을 따라서 걸어가는데 야 지옥에서 나왔네.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에 가서 옷 다 벗기고 머리 다 감고 싹 우리 북한에서 온 옷은 다 불태워버리더라고요. 다 어디 땅에 묻던가 불태우던가. 그래서 그때 그 집에서 전화를 했어요. 우리 언니랑 연결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무사히 왔다. 엄마랑 같이 왔다. 그래서 엄마랑 통화하고 거기서 이제부터 한국으로 가는 길인데 엄마는 한국인 건 몰랐어요. 나는 알았고. 네. 아, 그 중국에 와서 사시는 줄 알았구나. 중국에 와서 사는 줄 알았지. 왜냐면 엄마는 그때 잡혀 나갔으니까 또 한국 가다가 잡혀 나갔으니까 이제 잡히면 진짜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가다가 죽어도 가고 살아도 간다 이랬거든요. 내 마음은. 그래서 주머니에 우리는 항상 그 농약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제 잡히면 죽으려고 차라리 북한의 감옥에서 당하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을 쥐약이나 농약이나 이런 거 품고 가요. 이렇게 딱 잡히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먹고. 근데 그런 가족이 있었어요. 가족이 전체적으로 5명 가다가 근데 그 자리에서 다 먹고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결과를 너무 뻔히 아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준비를 했어요. 하고 중국에서 이동하는 곳에 우리 엄마가 중간에 쓰러진 거예요. 왜냐하면 버티지 못한 거지, 엄마가. 체력적으로. 그래서 응급실로 중간에 중국 브로커가 응급실로 이제 모셔간 거예요. 가서 그거 정맥 주사를 맞았어요. 엄마 정맥 주사 맞고 거기서 조금 회복이 돼가지고 자기가 아는 지인 집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가서 거기서 이제 연락했죠, 언니한테. 엄마 이 길로 안 되겠다. 나는 삼국을 통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길이 몇 개월 걸릴지 누구도 장담 못 해요. 보통 4개월, 5개월, 6개월 걸린대요. 근데 이 길에 가다가 엄마 돌아가실 것 같다. 내가 언니한테 그랬거든요. 돈을 좀 더 들여서 중국에서 여권을 만들어서 비행기로 갈 수도 있고 배로도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길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엄마하고 나랑 또 이렇게 헤어지게 돼요. 나는 삼국으로 돌아오면 돈이 적은데 비행기나 여권을 만들게 되면 돈이 5배 정도 더 비싸요. 그래서 엄마는 그렇게 중국 쪽에 맡겨놓고
그 다음에 나는 삼국으로 해서 어디를 갔냐면 베트남 그리고 캄보디아.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한국 대사관을 갔죠. 한국 대사관에 가서 거기서 북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는 여기서 나중에 언니가 데리고 갔어요. 언니가 데리고 가고. 아, 여권을 만들어서 중국으로 오셔가지고 모시고 가셨구나. 언니가 중국에 온 거예요. 중국에 와서 브로커한테 돈을 주고 오늘 배 타고 온 거예요. 엄마는 몇 시간 만에 오거든요. 인천공항으로 들어오거든요. 여기서 배 타고 엄마는 그때 당시 돈을 주고 이제 엄마는 그렇게 해서 뭐 몇 시간 만에 이렇게 왔고 나는 애돌아서 4개월 만에 왔고 국경을 통해서 캄보디아에서 4개월 정착에 있다가 순서대로 왔고 그게 베트남에서 캄보디아 갈 때 베콩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그게 악어강이거든요. 악어들이 있는데 만약 피 비린내 나면 여성들이 거기서 많이 죽어요. 생리하면 안 되거든요. 생리하면 피 비린내 나잖아. 근데 나는 그걸 들었거든요. 우리 일행이 4명이었는데 아니 어떻게 하더냐면 메콩강에 그 타이어 자동차 타이어를 끈을 묶어가지고 저쪽에서 이렇게 던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타이어에 한쪽 어깨를 이렇게 감싸고 저쪽에서 끌어요. 그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생리하는 사람 있으면 그 밑에 가만히 있겠어요? 악어가? 너무 무서운 거야. 근데 방법이 없더라고. 어떡해. 그래서 혹시 생리하는 사람 있냐고 물어봤는데 여자 4명이니까 다행히 없어가지고 양쪽에 2명씩 이렇게 묶여가지고 갔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 한국에 오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살았네 이제는. 내가 얼마나 돌고 이렇게 모진 고통과 고난과 고생하고 왔잖아요. 살았구나. 나는 대한민국에 왔을 때 바랬던 거는 단 한 가지였어요. 사람답게 살자. 그럼 내 목숨을 부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거 한 가지였어요. 그래서 한국에 발을 딱 인천공항에 들어놓는 순간에 살았구나. 내 명대로 살 수 있겠구나. 아니면 34살에 내가 죽음의 문턱에 갔었잖아요. 그 북한에서. 정말 하늘이 도와서 살아났지만 그래서 한국에 어느 순간에 온 몸이 긴장됐던 게 팍 풀리더라고요. 이렇게 싹 풀리고 내가 한국에 왔지만 엄마는 그 전에 내가 오기 전에 이미 모셔왔고 우리 딸도 딸 얘기를 안 했다. 우리 딸도 내가 북한에 북송이 됐을 때 언니가 다 해가지고 한 4개월 만인가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 우리 언니가 그 얘기 하더라고.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자기가 평생 흘릴 눈물 다 흘렸대요. 엄마가 없잖아. 내가 살아올지 죽을지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올지 안 올지 몰라서 점을 봤대요. 가서 점 보는데 돈 드리고 봤는데 그러더래요. 점쟁이가 하는 말이 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미 죽은 목숨이라고 기다리지 말라고 이랬대요. 그러니까 우리 언니 거기서 뭐 다 무너지는 거지. 그 자리에 주저앉았대요. 동생은 이렇게 이제는 이 세상 사람 아니구나. 그리고 아이는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이 우리 딸의 그 심리적인 고통 나중에 들어보니까 대인기피증 그리고 자살 충동. 언니네 집이 15층이었거든요. 거기서 계속 그러니까 우울증이 엄청 게이지가 올라간 거예요. 엄마도 없고 할머니도 없고 그리고 학교 나가면 자기는 중국말밖에 모르고 애들은 이상하게 쳐다보고 이러니까 학교 나가기도 싫고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래서 언니가 그랬대요. 창문에서 한번 학교 가는 걸 이렇게 지켜봤대요. 머리를 푹 숙이고 걸어가는데 어머나 세상에 아이가 그렇게 침울해 보일 수가 없대. 너무 불쌍하더래요. 기운이 하나도 없이 걸어가더래. 그래서 아이가 그런 병이 걸렸고 그래서 언니는 이제는 조카를 내 딸로 생각하고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저녁마다 울었대요. 언니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제 애미도 없고 그리고 엄마도 못 보고 할머니도 못 보고